자, 디바이스 ENG는 상장한 지 189주 됐네요. 제가 어떤 종목을 분석해 드릴 때 주봉으로 넓은 그림으로 과거 자료들을 보는 이유는 그 종목의 특성을 찾기 위해서거든요. 개별 종목은 개별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로 차트 분석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팡팡팡팡 올라가 버리면 다행이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팡팡팡팡 깨버리면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 위험한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상장한 지 189주, 200주, 뭐 300주 정도까지 조금 자료를 적게 주는 종목들은 특성 파악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안전벨트 설정 있죠? 자동 매매를 활용해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결코 나는 버틸 수 없다 하는 자리에다가 안전벨트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10% 빠지면 나는 감당하기가 힘들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자리에 마이너스 10%에다가 자동 매매를 설정을 해 놓는 거죠. 이 자동 매매가 좋은 점이 매도 주문을 혹은 매수 주문을 미리부터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특정 가격대를 내가 설정해 놓은 가격대에다가 그 종목이 그 가격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주문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거든요. 꼭 안전벨트를 자동 매매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안전벨트를 설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종목은 더 그래요. 최근에 굉장히 크게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추세선을 일정한 각도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선을 그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의미 있는 지지저항선을 그리기에도 조금 데이터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이는 걸로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매물대, 가장 큰 매물대는 어디죠? 자, 첫 번째 매물대는 10,000원대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매물대는 12,000원? 이 정도에 있네요. 세 번째 매물대는 그 위. 이렇게 조금씩 위로 올라갔네요. 그렇죠? 차곡차곡 올라가는, 얘기하자면 요런 각도로 차분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조금씩 위로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가장 큰 매물대는 10,000원대다. 그러면 지금 10,000원대 대비 지금은 종가가 오늘의 종가 36,600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요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얘가 요 위에서 움직임을 다 해서 에너지가 떨어져 버려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주 한참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항상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좀 그려볼까 싶었는데요. 의미 있는 자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싶었는데, 보세요. 제가 그리는 자리마다 다 조금씩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참 모여있죠? 그리고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 뚫고 위로 올라간 뒤로 여기까지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면 굉장히 아프겠다 생각하자니 여기를 의미 있는 자리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이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건 좀 부적절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지저항선도 그려지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만으로 놓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주봉에서는 건질 게 없네요. 그렇죠? 주봉에서 건질 만한 거는 62평선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가 거의 여기까지 근처까지 다 왔죠. 근데 지금 갑자기 빵 떨어져서 62평선에 닿는 거는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갑자기 빵 떨어져서 62평선에 닿으면 최근의 최저가를 뚫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양입니다. 일단 주봉상 62평선 33,780원이에요. 조금씩 올라올 텐데 한 34,000원까지는 올라오겠죠. 최근에 출렁출렁의 최저점 이렇게 출렁의 최저점 여기죠. 여기에 최저가를 한번 볼게요. 3월 달에 3월 중순에 찍은 최저가 34,950원 35,000원짜리거든요 34,950원 35,000원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번 사볼 법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그림은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62평선이 여기로 위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주가랑 62평선이랑 이렇게 만나서 튀어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제일 보기는 좋습니다. 많이 흔하게 나오는 그림이고.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보긴 봐야 되겠죠.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최근에 저가 출렁출렁의 저가 35,000원 34,950원 35,000원 이 자리 중요한 지점으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일봉 볼게요. 과거의 움직임을 보고 제가 지지저항선을 그린다고 했는데요. 여기 59,000원 여기는 큰 지지 자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12월 16일에도 59,000원에서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해서 59,100원 최고가를 찍고 다시 떨어지기를 아래쪽으로 꾹 끄집어 내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저항 자리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9,000원에서 물리신 분들 많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엄청난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런 거는. 그쵸? 실크로드에 참여하시는 우리 고정 시청자분들, 우리 패밀리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팡팡팡팡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전에는 갑자기 여기서 빨간 긴봉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 우와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는가 보다. 이거 기관이나 외국인이 갑자기 큰 손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같이 따라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죠. 예전에 여기 59,000원에서 물리신 분들 주가가 갑자기 조금이나마 반등을 하니까 기분 좋아서 던지는 거죠. 팡. 그래서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는 거다.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59,000원 이 자리는 큰 저항 자리가 될 거다. 나중에 회복해서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최고가를 찍고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찍었던 자리 35,000원 34,950원 요 자리요. 이 자리를 이후에 한 번도 안 옵니다. 그죠? 한 번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이런 종목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떨어지고 나서 그 저점을 한 번도 안 올 때,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옆으로 횡보를 할 때 1, 2, 3, 4, 5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죠. 5개월째 횡보를 하면서도 여기에서 찍은 최저점 자리를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좋아요. 제가 이런 종목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구나. 그래서 35,000원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여길 깨고 내려간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 좋아요. 근데 아까 주봉상에는 62평선이 그 밑에 있었죠. 그래서 62평선 터치하러 가려고 얘가 뚝 뚫고 내려갔다가 쑥 올라올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62평선까지 지금 당장 내려가려고 하면 요 최근의 최저점 자리 35,000원 이거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의미를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35,000원 깨지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4만원대이시기 때문에 35,000원 깨지는 것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35,0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추가 매수 말씀하셨는데요. 35,000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매수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매수하셨다가 35,000원이 깨지면 34,950원 여기가 깨지면 다 털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랠리의 최고점 그리고 출발 지점 이었을 때 중간 부분이 여기에요. 4만원. 딱 중간 부분이 4만원짜리거든요. 46,000원. 그래서 이 중간 자리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로 볼 때, 이렇게 요 자리를, 중간 자리를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로 볼 때, 그동안 여기를 안 뚫고 내려갔다면 이렇게 그 회복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를 뚫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받고 내려오고 저항받고 내려오네요. 신기하다. 여하튼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제 중요한 자리, 그 밑에 뭐 있다고 그랬죠? 35,000원 35,000원 자리,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놓고 봤을 때 35,000원 근처에서 사서 위로 올라온다. 4만원 46,000원. 여기에서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지지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리다 보니까 저항받네? 이게 보여서 그냥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여하튼 이 가운데 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랠리의 시작점, 끝점을 이은 그 가운데 자리거든요. 그 가운데까지 조정이 나오는 걸 건전한 조정으로 놓고 봤을 때, 그 건전한 조정 자리를 살짝 뚫고 아래로 내려간 거다. 그리고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래 방향만 잡지 않는다면, 여기를 박스 구간으로 봤을 때 아래로 돌파해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다시 위로 4만원 위로 이렇게 올라와만 준다면, 그러면 얘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하락 구간이지 않겠느냐. 가운데 부분을 이제 건전한 조정으로 봤을 때 가운데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간 거니까 많이 깨고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뭐 건전한 조정으로 보아도 괜찮겠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는 안 좋은 것들이에요. 어떤 게 안 좋냐면, 여기 59,000원에 큰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쌍봉 찍었죠? 쌍봉 찍고 떨어진 겁니다. 그죠? 최저점을 이후에 안 돌아온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최저점 찍고 찍는, 이제 파동 그려볼게요. 고점 파동을 그려봤을 때에도 고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어요. 쌍봉 그린 뒤에 고점을 낮추고 있다는 거, 안 좋은 신호겠죠? 예, 안 좋은 신호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이 35,000원을 뚫느냐, 뚫으면요 고점도 낮추면서 저점마저 뚫리는 모양이 돼버려요. 저점마저. 그러면 깨지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주봉상 62평선을 과연 의미 있게 지켜줄지, 그것마저도 의문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에서 횡보하는 것이 좋겠다. 횡보해서 주봉상 62평선과 만날 때 그때 튀어 올라간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떨어져 버려. 그래서 62평선과 만나. 그러면 62평선, 주봉상 62평선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길 지킵니다. 주가가 예를 들자면 지킵니다. 지키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위로 방향을 잡아.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러면 목표 주가는 59,000원. 그렇게 되는 거겠죠. 35,000원에 사서 59,000원에 파는 전략,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되겠다. 앞에 42,000원에 사신 건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하시고요. 35,000원 근처에 가면, 가까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번 사볼 법하다. 그런데 35,000원이 깨지면 더 이상 두고 보시면 안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까지는 35,000원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 있게 요 자리를 지키고 계속 여기 횡보를 이제 멈추고 위로 올라갈 놈이라면, 올라갈 종목이라면 35,000원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최근의 최저가는요, 파동을
요렇게 그렸다고 놓고 봤을 때, 여기를 최저가로 본다면요. 여기에 최저가는 35,000원이 맞았죠? 근데 여기에 최저가는 얼마인지 볼까요? 35,500원이에요. 최근의 최저가는 얼마죠? 요날의 최저가 36,000원이죠? 말하자면 큰 파동을 그렸을 때, 출렁출렁을 그렸을 때, 첫 번째 저가는 35,000원, 34,950원, 35,000원. 두 번째 파동의 저점은 35,500원, 500원 높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의 저점은 36,000원, 500원을 또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출렁출렁 하면서 36,500원? 똑같은 간격으로 500원씩 높일까요? 과연?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다가 36,500원 거기를 바닥으로 찍을까? 아니면 36,000원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갈까? 그 부분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36,000원부터 35,000원까지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사는 전략 괜찮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 하시기를 바래요. 35,000원 깨지면 안 된다. 35,000원 가까이 내려갈수록 매수하되 35,000원 깨지면 손절하셔라. 그리고 얘가 35,000원을 결국은 안 깨고 상승을 시작한다 하면 목표 주가는 59,000원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